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은 재활용 잘하고 계실 텐데 내가 버린 쓰레기가 귀한 자원이 된다면 우리가 이 재활용 분리배출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2월부터 진행된 시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잘 배출해 주셨을 텐데요. 오는 12월 25일부터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만 잘해도 고품질 재활용 원료와 섬유로 다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게 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주신 다음에 라벨을 제거해 주시고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찌그러뜨린 다음에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 쉽죠? 쉬워요. 네. 예. 자, 환경 사랑 실천하는 방법, 이렇게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가족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더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데 겨울이 이제 왔나 봐요. 자,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어제와 비교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천안과 공주, 청양, 계룡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7도, 공주 8도, 대전과 논산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7도, 보령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토요일에 또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가 부쩍 더 추워졌는데요. 네. 보온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워지면서 이제 김장김치 담가야겠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김경섭 아나운서 휴가 끝나는 날. 휴가 맞죠? 끝나는 날. 네. 저 휴가 다녀왔다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더 내는군요. 네. 예.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제가 앞서 김장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김장김치 많이 담그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가 바로 우리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정된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김치의 날이요? 예. 김치의 날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죠? 네. 예.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하나, 그래서 11월 네. 22가지, 22, 22가지의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서 11월 22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양념이 버무려진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는 발효과학이 들어간 우수한 식품이잖아요. 그동안 그냥 김치를 먹었었는데 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겠습니다. 그래요. 김치의 종류도 참 다양하잖아요. 배추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오이김치 등등 다양한 김치가 있는데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떤 김치를 좋아하고 또 드시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김치 열전, 우리 집 김치 맛 좀 보실래요? 라고요. 김장김치 담그는 모습도 좋고요. 그 식탁 위에 오르는 맛있는 우리 집 김치 많이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상아 리포터 김치 싫어하진 않죠? 그럼요. 좋아하죠. 어떤 사실. 김치를 주로 많이 드세요? 어떤 김치요? 사실 어렸을 때는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커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김치를 먹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치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무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깍두기 참 맛있고요. 무생채 좋아하고 이렇게 추워질 때는 동치미까지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 정말 찐 한국인답습니다. 예. 네. 저는 백김치를 가장 좋아하는데 백김치, 예. 네. 이렇게 일일 일강도 아니고 네. 매일매일 김치를 드시는 장상아 리포터가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이 1인 1악기를 하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 이 하나쯤 악기 한번 잘 다루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마을이 그렇더라고요. 이 농촌도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이 삶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케스트라단을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천북면, 보령 천북면으로 함께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음악으로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가 마을의 잔잔한 활력을 선사하는 곳.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보령 천북면으로 떠납니다. 여기는 보령 북서부에 위치한 천북면. 이맘때가 되면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겨울철 별미가 있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굴. 저도 굴 냄새 맡고 왔어요. 와, 제가요 오랜만에 보령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바닷가를 보니까요 마음이 뻥 뚫리고 상쾌해지거든요. 이곳 천북면이요 또 굴 생산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굴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죠? 에이 맞잖아요. 안 속아요. 진짜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있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천북 불맛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 색소폰 소리를 따라 발길을 돌렸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오늘 천북면에 굴맛을 보러 왔는데 그러세요? 저 이 연주 소리에 이끌려서 여기 일단 따라왔거든요. 예. 탐구 대장님 저를 또 한번 따라와 보시죠. 아 그래요? 예. 안 믿고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가시죠. 예. 다짜고짜 따라오라는 이분 말씀만 믿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변길을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곳은 천북면의 한 마을. 우리가 한 3년 전에 오케스트라단을 마을에서 창단을 했어요. 천북면에 오케스트라단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단에 나오는 부부가 열심히 연습하시는 그 집을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천북 굴만큼이나 유명하다는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단을 만나러 갑니다. 농촌마을 최초의 오케스트라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바이올린을 연주할 생각을 하셨어요? 나이 먹고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나도 뭔가 취미생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소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갖고 바이올린이 나 그 소리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위가 색소폰을 갖다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게 같이 하게끔 돼 있어요.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연주 실력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기대는 하지 마세요. 대단하세요, 어머님. 와, 저 잘 들었고요. 일단 이렇게 천북면 오케스트라의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종일 일하고 힘들어도 오케스트라 연습하러 가면 막 새 힘이 나는 것 같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아, 삶의 활력소. 아버님은요?
한 가지 한 가지 배운다는 게 이렇게 나이 먹었어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즐거움, 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정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은 힘들었을 때 뿌듯하고 더 기분 좋은 거. 이번에는 오케스트라단의 최고령이신 이원갑 부단장님 댁을 찾아가는 길. 이 40년 전부터 신종리의 털을 잡고 수목원을 가꾸고 계신데요. 4년 전부터 클라리넷의 매력에 빠져 매일 1시간씩 맹연습을 하신답니다. 그의 피나는 노력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단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더욱 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느려도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웃을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내악으로 앙상블을 하는데 클라리넷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할 텐데. 그러면 이거 연습도 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뭐 호흡도 어렵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여지고 또 이게 머리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한 2배는 연습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매일 1시간씩 연습을 해요. 오늘 마침 우리 합주단이 다 모여서 연습하는 날인데 우리 탕부대장님 같이 가실래요? 초대해 주시면 가야죠. 저 들어보고 싶어요. 이 오케스트라 내 연주.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단은 천북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음악을 좋아하는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첼로는 전공자만 건드릴 수 있는 악기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마을 분들도 굉장히 잘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가르치는 입장으로? 어린아이부터 큰 나이 드신 분까지 레슨을 많이 해봤지만 어린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열정이 많으셔서 제가 가르치는데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들었던 분들이 다 소리 좋다, 또 연주 잘했다 그런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예.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는 2018년 8월 문화예술 공동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창단됐는데요. 짧은 역사에도 10회 이상의 공연을 해왔을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곡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연주하니까 성취감도 있었고 또 내가 어느새 실력이 이만큼 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을 정취 속에서 너무 그 음악 소리가 풍겨나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TV를 보면서 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 속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진짜 너무 커요.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악기로 소통도 하고 또 이제 만나서 얼굴로 소통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실 연령대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 다른데 이렇게 한데 모여서 연주를 하니까 감동적이었어요. 천북을 특별히 다른 이제 고장보다 음악을 이제 사랑하시고 음악을 꾸준히 이제 해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런 어우러지는 이런 공동체로서 저는 이제 더 기쁜 것 같아요.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농촌 마을의 문화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천북면 사람들. 나이도 연주 실력도 다르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하며 행복한 꿈을 키워갑니다. 천북하면요, 홍성군의 우수상과
천북에 봉화산이 있고 그 바다 쪽에는요 안면도라는 그 섬이 커다란 섬이 있어서 그래서 이 천북이 다른 지역보다 자해가 적어요. 이렇게 선진적인 생활을 하시는 이렇게 많이 깨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천북면에서는 1년에 매년 이런 정기 음악회라든가 정기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남녀노소 서로 어울려가지고 축제 한마당을 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기 좋고 삶의 질도 높여가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오케스트라의 창단 목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천북마을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런 문화생활의 수준이 한 그레이드 높여가는 그런 마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악기 하나 제대로 연주하고 싶은 로망이 있죠.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단 덕분에 천북면 주민들은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조용한 농촌 마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보령 천북면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 합주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더욱 소통하고 네. 화합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네, 사실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악기 연주를 완벽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뭐 농사일도 바쁘시고 개인적인 일도 있으실 텐데 이 오케스트라단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합주를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마음 덕분에 마을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10대에서 70대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니까 더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더욱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화면에서는 살짝 나왔는데요. 이 최연소 단원 중에는 8살짜리 자매가 또 바이올린을 열심히 또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최고령이신 70대. 이 이원갑 부단장님은 또 클라리넷을 열심히 불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천북 들꽃 오케스트라단입니다. 네. 자, 모쪼록 음악을 누리는 즐거움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루하루 신명나는 날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연 소식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앞서 소식 그 음악에 대해서 네.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저희도 좀 이렇게 클래식을 들으면서 오늘은 네. 좀 이렇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퀴즈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예. 어떻게 뭐 음악을 깔아주시는 건가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드려서 준비는 안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마음속으로 뭐 음악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와 함께 퀴즈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에 마을탐구 생활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서양 현악기의 하나로 가운데가 잘록한 타원형의 몸통에 4줄을 메어 활로 문질러 소리를 내는데요. 음역이 높고 음색이 순수하면서도 화려해 독주와 실내악, 관현악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첼로, 2번 바이올린, 3번 콘트라베이스. 자, 어떤 걸까요? 네, 이 악기 연주하는 모습 보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품격 있게 한번 나나나나나 네, 품격 있게 이렇게 연주하는군요. 네, 이렇게 연주하는 예. 악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앉아서 네, 하거나 네, 서서 하거나 네. 그런 가볍게 건데, 들 수 있는 악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깨에다 네. 이렇게. 네네, 예. 이렇게 하면 바로 생각나는 악기가 있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바이올린이죠. 이 바이올린은 작은 크기에도 4옥타브 이상의 음역 소리를 내는 악기로
표현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음색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악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클래식부터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찰현악기입니다. 네. 오늘 장상아 리포터가 다녀온 보령 천북면은 주민들로 구성된 들꽃 오케스트라 덕분에 문화 르네상스를 꽃피우고 있는데요. 배움에는 뭐 늦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 마을 주민들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곳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바이올린부터 네. 품격 있게. 라라라라. 자, 두 번째 문제 네. 바로 풀어봅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맘때 생각나는 과일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감귤류 중에서도 가장 추위에 강하며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신맛이 특징인데요. 주로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껍질을 요리에 사용합니다.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레몬, 2번 모과, 3번 유자. 다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옛날에 중국에는 네. 예, 노자, 공자 예, 계셨죠. 예. 네네. 과일계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예. 네. 상큼함의 대명사. 그렇죠. 과일계 이분을 찾아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요거를 타먹는 차 많이들 드시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레몬, 모과, 유자 중에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유자입니다. 유자는 신라시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과일인데요. 중국이나 일본 유자에 비해 우리나라 유자는 향이 진하고 껍질이 두껍다고 합니다. 이 특유의 강한 신맛이 특징인 유자는 청을 만들어 차로 마시거나 소스나 잼 등으로 이용됩니다. 네, 이 유자는 향긋하면서도 진한 향으로 겨울철 따뜻한 차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죠. 이 유자에는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 유기산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련된 OX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일반 관리 시설의 이용 인원 면적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숫자가 나오면은 네. 이게 어려워요. 네. 헷갈려.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가족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좀 문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럼요. 머리 복잡하지 않게 네. 그냥 단순하게.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고 네. 복잡한데 네. 문제라도 문제까지. 단순하게 드려야죠.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오, 정답 단번에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사회적 거리 1.5단계에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시 일반 관리 시설은 이용 인원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며 집회나 콘서트, 축제, 학술 행사는 참석 인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네, 최근 확진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로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요.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섬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이도리에 딸린 열도로 멀리서 보면 모여있는 섬들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섬은 어디일까요? 1번 경렬비열도, 2번 대이작도, 3번 원산도. 네, 기러기가 마치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의 열도라고 했으니까 네. 열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그 섬의 모양이 네. 온화하게 기러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격렬하게 날아가는 모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요. 자꾸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게 답인데요. 경렬비열도, 대이작도, 원산도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경률비열도죠. 이 경률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끝자락인 관장곳에서 서해상으로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열도로 북경열비도와 서경열비도, 동경열비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경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데요. 서해의 대표적인 황금 어장이면서 중국과 인접해 있어서 불법 중국 어선이 대거 출몰해 우리 해경과 충돌을 자주 빚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해양 영토 수호라는 관점에서 이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문제 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문제 풀어볼 시간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작가인 그림 형제가 쓴 동화로 두 남매가 새엄마의 계략으로 마녀의 집에 갇혔다가 기지를 발휘해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미녀와 야수, 2번 헨젤과 그레텔, 3번 잠자는 숲속의 마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두 남매라고 남매. 했으니까 네. 예, 두 남매. 이 동화 제목 속에 두 남매가 등장하는 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잘 읽어보시면 미녀와 야수, 헨젤과 그레텔, 잠자는 숲속의 마녀? 네, 뭐 미녀와 야수가 남매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자, 시간이 벌써 흘러갔는데요. 오늘 마지막 문제 참 쉽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이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형제 작가 그림 형제의 동화로 동생 비렐름 그림의 아내 도르첸빌트에게 들은 구전 동화를 재구성한 것인데요. 그림 형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쳐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장성아 리포터가 앞서 이 보령 천북면 네.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예, 악기의 선율이 흐르는. 네. 그런데 네. 이거를 마을 주민들이 자진해서 다 그렇게 배우신다는 게 네.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정말 풍요롭고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요. 나중엔 어떤 연주를 들려주실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보령 천북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사연 주제 김치 열전, 우리 집 김치 맛 좀 보실래요?라고 정해봤습니다. 김치 담그는 모습이라든지 맛있는 김치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평범한 과일로 꽃과 하트를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면 누구나 금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떠난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푸드 카빙 작가,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우리 지역 문화 맛집을 찾아 오늘도 꿈틀로에 도착. 그런데 채소와 과일이 한가득? 혹시 정말 그냥 맛집인가 싶은데 무를 열심히 깎고 다듬는 손길. 잠시 후 펼쳐진 와, 믿을 수 없는 광경.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식품 조각을 하고 있는 꿈틀로 작가 오연록입니다. 푸드 카빙은 이제 푸드는 음식이잖아요. 카빙은 이제 조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조각하는 일을 푸드 카빙이라고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다양한 모양을 조각해서 음식을 더 빛나게 하는 푸드 카빙. 과거에는 보조적인 장식 역할 또는 기술의 영역에 가까웠다면
최근엔 푸드카빙 또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냄비 우동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냄비 우동에 가니쉬로 올라가는 당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었는데 제가 잘하더라고요. 솜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나비도 만들어 봤는데 그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나비를 잘 못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완성을 했고요. 솜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푸드카빙의 매력에 눈뜬 오현록 작가. 더 배우고 더 알고 싶었지만 국내에선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았고 결국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직접 해외 고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푸드카빙 배우는 게 굉장히 이제 고가이더라고요. 국내에서도 배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 제가 원했던 그런 조각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태국과 이제 베트남에 가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름아름 선생님을 찾아가며 어렵게 공부했던 오현록 작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현록 작가를 찾아와 푸드카빙을 배우는데요. 취미로 배우는 푸드카빙,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푸드카빙을 배우면 그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포인트로 그렇게 올려놔도 좋고요. 음식에서도 포인트로 카빙을 해서 올려놓으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은 1시간 집중하기 어려운데 푸드카빙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한 2시간은 꼼짝 않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 향상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무로 꽃을 만들 순 없지만 조금만 배우면 내가 만든 음식에 멋을 더할 수가 있다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절반 부분에서 약간 어슷썰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지 부분은 꼭지 부분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방울토마토는 약간 대추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울토마토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새 귤이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귤을 이용해서 포인트 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요. 여기 꼭지가 아랫부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여기 껍질만 3등분으로 해서 자를 거예요. 근데 밑은 자르면 안 돼요. 밑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 하는 거죠. 껍질을 벗겨보면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죠. 이제 여기 둥근 부분을 절반을 자르되 끝까지 자르지 말고요. 끝은 살짝 붙어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거기에 키위 속을 둥글게 파낸 다음 얇게 잘라 꽃 모양으로 장식할 수도 있고요. 사과 껍질을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내서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푸드카빙 어렵지 않죠? 과일이 꽃이 되고 하트가 되는 마법. 참 신기하고 근사한데요. 오현록 작가는 누구나 푸드카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꽃으로 피클이라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꿈틀러에 있다 보니까 이게 푸드카빙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단시간에 배워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 필요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꽃으로 피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꽃으로 피클. 병에 든 피클을 꺼내 담았을 뿐인데 식탁 위에 예쁜 꽃이 피어난다면
식사 시간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푸드 카빙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를 모아서 책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중적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것들을 이제 내고 싶습니다. 식탁에 행복을 부르는 작품. 우리 지역 푸드카빙의 선두주자 오연록 작가. 푸드카빙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고 그다음에 입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빚은 작품도 아름답지만 자연의 아름다움도 참 멋스럽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 오색 찬란하게 물든 가을날이 자연이 빚은 최고의 걸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제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었는데 이 떠나가는 가을을 그냥 보내기에는 좀 아쉬워서 괴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선 수목의 고장 괴산. 수많은 나무들이 색색깔 옷으로 갈아입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수목의 고장답게 다양한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괴산.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물이 들었는데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0년의 가을을 느끼러 충북 괴산으로 오늘은 떠나보겠습니다. 울창한 산림 덕에 짙은 가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조령산 국립공원을 찾았는데요. 가을이 내려앉은 이곳에서 귀한 손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괴산이 원래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을 온 이유가 있죠. 그래요. 제가 오늘 가을의 진수 풍경인 괴산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조령세제, 연풍세제라고도 하죠. 또 수옥정, 그다음에 각연사의 아름다운 풍경, 그다음에 양곡 그 유명한 저수지의 은행나무 길 이렇게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조령제 조령관문. 연풍세제 삼관문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에는 숨겨진 보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위벽을 타고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줄기, 바로 수옥폭포랍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에 쌓여있는 폭포라니 정말 절경이네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수옥폭포라고 합니다. 이곳이 너무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드라마나 각종 촬영지로다가도 많이 쓰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을 가뭄이 많이 심해서 물이 좀 부족해서 폭포가 모양새가 조금 부족한 듯 싶은데 수량이 많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적인 그런 폭포입니다. 울창한 숲속 깎아놓은 듯한 석벽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 그 옛날 선비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괴산의 가을을 마음껏 희롱했다고 하는데요. 이 절경을 두 눈으로 품고 있자니 멋들어진 시한수가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수옥폭포를 감상하고 발길을 되돌려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연풍세제 옛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연풍세제에 왔네요. 교과서에서도 몇 번 본 것 같고요. 어떤 곳인지 의미가 좀 깊죠? 예, 여기는 원래는 옛 지명 이름이 조령이었었어요. 조령. 이 길은 영남의 그 유학생들이 이 길을 통해서 한양으로 과거를 갖다 보러 다닐 때 중령은 대나무처럼 미끄러진다고 해서 가지 않았고 추풍령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가지 않았고 이 길의 의미가 가장 무난해가지고서 이 길을 통해서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요. 새도 넘기 힘들다는 조령.
그 옛날 선비들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이 험한 길을 바지런히 걸었을 텐데요. 조령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힘든 선비들의 걸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지 않았을까 하네요. 웅장함이 매력적인 조령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괴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이번에는 연풍세제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조용한 사찰 가견사를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그 위를 흐르는 청아한 풍경 소리. 살며시 내려앉은 가을은 조령산의 울창한 숲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네, 여기 오니까 또다시 마음이 또 색다르네요. 그렇죠. 뭔가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찰이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견사라고요? 그래요. 여기 천년고찰 가견사인데요. 가견사 그 창건 유래기에 보면은 원래 그 대사님께서 절을 갖다 이 선남에 지으시려고 목재를 갖다가 다듬던 중에 까마귀 떼들이 모여와 가지고서 목재의 부스러기를 갖다가 물고서 이 산넘에 이곳에다가 그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따라와서 보니까 이곳 연못 속에는 부처님이 계셔서 대사께서 아 이곳이 절토구나 이래서 이곳에 절을 지었다는 그 유래기가 있습니다. 칠보산 자락에 자리한 가견사는 신라 버풍왕 때 유일대사에 의해 창건됐는데요. 1000년이 넘는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가을 단풍 말고도 볼거리가 다양하다네요. 천년고찰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유서가 깊은 사찰에는 보물이나 이런 문화재들이 있던데 어떤가요? 네, 이곳 가견사에도 그 보물이 5점이 있습니다. 5점이나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는 대웅전 건물이라든가 좌측에 보이는 비로전 건물이라든가 또 비로전 안에 석조 비로자나 불상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 통일대사 탑비, 통일대사 부도 등 이렇게 5가지 보물이 있는 아주 그 유서가 깊은 그런 그 사찰입니다. 차분한 정치가 매력적인 조용한 사찰 가견사. 마치 연꽃이 피어있는 듯 우뚝 솟은 산들이 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덕분에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산행을 마친 등산객들도 이곳에서 어지러운 몸과 마음을 달랜다고 하네요. 여기는 그 참나무 단풍이 많습니다. 또 느티나무 단풍 색깔, 참나무 단풍 색깔이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그 은은한 그윽한 그 가을의 그 멋이 다 담아 있는 그런 그 색깔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아마 이 가견사의 그 가을 단풍은 더 멋스러우실 겁니다. 괴산의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은행나무 단풍이 화려하게 수놓은 문광저수지가 오늘 여행의 마지막 단풍 스팟입니다. 와, 여기가 문광저수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유명한 그 양곡 은행나무 길이거든요. 네. 그 은행나무 거리는 10월 중순부터 이맘때까지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갖다가 접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으시기도 하거든요. 따사로운 볕을 흠뻑 머금은 문광저수지의 샛노란 은행나무들.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산을 그리고 이 문광저수지를 찾는다는데요.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한테 여기 단풍이 어떻게 유명한가요? 아, 유명하구만요. 여기 저 찾고 싶은 거, 찍고 싶은 거 그러면 여기 문광저수지 여기 나와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노란 거 은행잎 단풍이라든가 또 여기 물에 이거 비치는 그 단풍 색깔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찾게 되는 거죠. 저수지물에 반사되는 여유로운 풍경.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은행나무길을 걸으니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받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다시 없을 2020년의 가을을 기억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 한 장 남겨봅니다.
네, 이렇게 괴산 가을 여행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산, 저수지, 사찰 다 다녀봤잖아요. 단풍이라고 해도 느낌이 다 달라서 가을을 흠뻑 느낀 오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셨군요. 네. 가을 여행으로는요, 괴산이 딱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놀러 오시길 바라요. 추천합니다. 괴산에서 만난 다채로운 모습의 가을 어떠셨나요?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계절 끝나기 전에 가을의 향기에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이 더 멋스러운 괴산의 명소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산, 저수지, 사찰까지 이 삼색 매력을 보고 오니까 가을을 보내는 게 조금 덜 아쉬운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 아쉽지만 이 가을을 떠나보내고 겨울을 맞이할 때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를 봐서는 겨울이 바로 찾아온 것 같거든요.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나오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어제와 비교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천안과 공주, 청양, 계룡에는 한파주의 모두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7도, 공주 8도, 논산과 대전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7도, 부여 9도, 서천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앞바다에서 2m,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지만 토요일에 또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김치 열전, 우리 집 김치 맛 좀 보실래요?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587번님, 미리 담가서 알맞게 익은 동치미입니다. 요즘 맛있게 먹고 있어요. 포기김치는 시누이 집에서 공수해왔고 총각김치는 텃밭에 남아있는 물을 이용해 직접 담갔는데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네. 먹음직스러워요. 네, 7782번님, 우리 집 김치 맛 좀 보실래요? 지난 14일부터 사흘에 걸쳐 김장을 하였는데요. 제가 직접 버무려 만든 김장김치와 또 맛있게 삶은 수육과 함께 먹으면 꿀맛이 따로 없겠죠. 예. 그럼요. 7179번님, 친정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김장을 이제 저 혼자서도 뚝딱 합니다. 오늘은 파김치도 도전해 보려고요. 최고의 발효 음식인 김치 먹고 힘내자고요. 0795번님, 서산을 김장할 때 개국지도 함께 만드는데요. 어제 김장과 함께 만들었어요. 저녁에 개국지 끓여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 좋죠, 개국지. 네. 7471번님, 무청김치는 김장철에 먹을 수 있는 김치입니다. 무와 같이 버무려서 약간 익었을 때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환상의 궁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맛있는 사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오늘 사진 사연으로 김치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김장김치 담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네, 일단 김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빨간 대야인데요. 이 빨간 대야는 그 음식물 조리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빨간 양파망에서도 색소가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김장김치 담그실 때 위생에도 더욱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